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부정 표현하고 인용 표현까지 할 거고, 요것만 하는데 한 20분이면 충분히 해요. 알겠죠? 자, 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부정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부정 표현은, 그렇죠? 자,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부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 표현은 요즘 교과서에 잘 안 나오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수업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참고하면 되고, 수업하지 않으면 이제 이 부분을 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부정 표현은 크게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밥을 못 먹었다. 이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근데 못 먹었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숨은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즉, 나는 먹을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 못 먹었다는 거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못 부정문을 뭐라고 하냐면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능력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뭐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거기 때문에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 부정문,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이건 무슨 뜻이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지 부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화살표 이렇게 좀 빼가지고, 자, 그래서 의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은 됐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었지만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의지 부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얘는 뭐다? 의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얘는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고. 알겠죠? 자, 그런데 안 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안 온다.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치, 주어가 뭡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온다라고 했을 때, 그치, 비가 주어잖아. 그치, 비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 부정문은 바로 단순 부정에도 쓰입니다. 혹은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실 부정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상황 자체를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단순 부정 혹은 사실 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 상황은 되지만 화자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것을 의지 부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반면에 문장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 또는 주체의 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면 이거를 사실 부정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 부정문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안못이 쓰이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으로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부정 표현의 유형을 보면은 긴 부정문 혹은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장형 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형 부정은 뭐냐면 바로 보조용언을 활용하죠. 뭐뭐지 않다, 뭐뭐지 못하다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 바로 긴 부정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짧은 부정문도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짧은 달자를 써서 단형 부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는 바로 뭐다? 부정부사인 안, 못 요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부정어의 길이에 따라서 두 개를 분류하는 거지 문장의 길이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문장 길다고 장형부정이 아니고 장형부정이고 문장 짧다고 단형부정이 아니라 부정어의 길이 형태 이걸 가지고 장형부정이냐 단형부정이냐 이렇게 나눠요. 알겠죠? 그러면 나는 숙제를 안 했다 이러면 뭡니까? 안 부정문이 쓰였고 짧은 부정문이 쓰였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뭡니까? 안 부정문에 긴 부정문이 쓰인 겁니다. 알겠죠? 나는 숙제를 못 했다 이러면 뭡니까? 못 부정문에 짧은 부정문이 쓰인 거고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다 이러면 뭡니까? 못 부정문에 긴 부정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긴 부정문은 항상 뭐뭐지라는 말이 앞에 꼭 붙어요. 서술어가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바로 요겁니다. 바로 자, 명령문에서는 뭐뭐지 마라. 청유문에서는 뭐뭐지 말자라고 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런 부정문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말다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말다 부정문. 알겠죠? 기본형이 말다잖아. 그치? 그래서 명령문에서는 뭐뭐지 마라. 그 다음에 청유문에서는 뭐뭐지 말자 이런 형태로 쓰이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안 못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부정문을 요 세 개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부정문, 못 부정문, 그 다음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같은 경우는 말다 부정문 이렇게 세 개만 부정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실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문장 있죠.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다가 부정 표현인가라는 문제에서는 논란이 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는 아니다는 부정 표현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 이 부정 표현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함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인용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인용 표현. 인용이 뭡니까? 인용. 그치. 자, 첫 번째 개념을 살펴보면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빌려와 문장 속에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인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인용 표현은 종류로 나눴을 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직접 인용.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와요. 알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문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애들 있어. 중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했는데 직접 인용문은 따옴표를 쓰고 간접 인용문은 따옴표를 쓰지 않는데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지만 문법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답을 할 때는 얘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직접 인용문은 바로 직접 인용조사 뭐뭐라고 요거를 사용하면은 직접 인용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봅시다. 자, 할아버지께서 그죠? 나도 오래 살 거야 라고 하셨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은 무슨 어디입니까? 그렇죠? 나도 오래 살 거야. 이게 인용된 말이고, 그렇지?
그 인용문에서 이제 따옴표를 쓴 다음에 직접 인용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직접 인용이 있으면은 당연히 간접 인용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인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따옴표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는 바로 뭐냐? 간접 인용문은 간접 인용 조사 뭐뭐고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은 문장을 간접 인용문으로 만들면 할아버지께서 당신도 오래 살 거라고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할아버지가 한 말은 뭡니까? 그치, 오래 살 거라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오래 살 거라 해야 문장이 됩니까? 오래 살 거 해야 문장이 됩니까? 그치? 거라까지가 바로 문장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라까지가 문장이고 여기는 간접 인용 조사로 고만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조사와 어미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조사는 생략을 해도 말이 되지만 어미는 생략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뒤에 똑같이 라고가 쓰였지만 라까지를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서 약간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인용문에서는 지금 1인칭을 나타내주는 할아버지가 스스로 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낼 때는 1인칭 대명사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접 인용문에서는 이 1인칭 대명사가 뭘로? 당신이라는 바로 뭡니까? 바로 제귀 대명사로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간접 인용문에서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할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준다는 거죠. 혹은 그래서 자신도라고 하거나 당신은 이제 극존칭의 의미거든요. 3인칭으로 쓰면은. 그래서 극존칭의 제기대명사의 의미를 가지는 당신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라는 대상은 어떻게 대신 받아서 같은 문장 안에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대명사를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사용하는 이러한 점이 최근에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외에는 인용문에서 표현에서는 절대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어 문법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